안녕하세요. 마지막 병영 독서 코칭의 실제 마지막 비대면 독서 코칭 수업 모형을 안내해드릴 지윤정 강사입니다. 비대면 독서 코칭 수업 모형은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대면 수업이 불가능해지면서 2020년부터 병영 독서 코칭 수업에 적용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안전하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전면적으로 2020년도부터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었잖아요. 그런 휴대폰 사용에 이런 긍정적인 활용도 될 수 있었고, 또 일단 장병들은 이제 디지털 세대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창구에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고 이들 세대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세대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장점을 저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이제 비대면 수업을 많이 진행하시고 하시겠지만 또 부대 병영 독서 코칭의 경우에는 좀 고려하셔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오늘 같이 나눠보면서 저희가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비대면 독서 코칭 수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시간 온라인 독서 코칭 수업인데요. 이 수업은 이제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에 접속해서 독서 코칭 강사가 진행하는 독서 코칭 수업입니다. 그래서 참여 장병들도 실시간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피드백이 주로 받기 때문에 쌍방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어느 정도 거의 대면 수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둠 토론, 소그룹 활동, 발표 등 이렇게 대면 독서 코칭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그대로 이어가실 수 있다는 역독적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좀 환경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대면 독서 코칭 수업은 기본 수업에 대한 모형이라면 제가 이제부터 안내해 드릴 거는 실시간 온라인 독서 코칭 수업이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절차상의 모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분석과 준비, 수업 설계, 수업 자료 개발, 수업 운영, 수업 평가 및 개선 이렇게 5개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분석 및 준비인데요. 이때는 먼저 수업 환경을 분석하셔야겠죠. 그래서 부대 수업 환경을 점검하고 담당관과 협의를 통해서 실시간 수업이 가능한지를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장병들이 모바일이나 PC를 소지하고요. 기기를 화상회의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에 보시면 매뉴얼에 94쪽에 실시간 온라인 독서 코칭 수업 환경 체크리스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걸 참고하셔서 부대 내 집합 교육이 가능한지 아닌지, 또 대형 화면이 그렇다면 설치될 수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하시고요. 또 인터넷 접속이나 무선 데이터가 사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접속 허용 여부, 또 독서 코칭 외에도 휴대폰 사용을 통해서 온라인 독서 활동이 참여 가능한지, 또 카메라나 웹캠이 사용 가능한지, 또 SNS를 활용해서 장병들과 직접 소통도 가능한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상황은 이제 온라인 상황 예시를 이게 왜 수업 환경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수업의 방향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본 3가지 예시를 일단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개별 기기를 장병들이 갖고요. 개인으로 접속을 하시는 거고 같은 공간에 전체가 모인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참여 장병들이 개인으로 다 접속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 틀어놓으면 화울링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소거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언 시에만 음소거 해제, 이왕이면 이어폰을 착용하는 게 좀 좋겠죠. 이런 상황이 있고요. 또 전체 활동 시에는 한 기기만 마이크를 키게 하면 강사도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휴대폰 접속의 경우에는 장병들은 대부분 부대 내
카메라가 차단되도록 되어 있어요. 보안의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담당관께 요청을 해서 잘 이야기가 돼서 담당관이 기기 하나로 그분들을 참여 장병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강사는 좀 더 수업 현장을 확인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원활하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면 좀 좋겠죠. 두 번째의 경우는 공동 기기, 한 개의 기기로 전체가 접속하시고 같은 공간에 전체가 모이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부대 내 하나의 기기로 접속하기 때문에 전체 송출 마이크, 또 스피커 등 음량 시설을 설치하시면 좋고요. 또 카메라를 연결하시고 미러링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를 비춰주시면 강사는 또 장병들 전체 모습을 보면서 대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습을 보면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장병들의 모바일 이때는 기기 개별 소지 유무에 따라 활동 가능 범위가 달라져요. 아예 사용을 안 한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해야 하고요. 만약에 휴대폰 활용이 가능하다면 휴대폰을 이용한 그런 활동도 준비할 수 있겠죠. 네, 또 이렇게 했을 때 전체 공간에 모여서 장점이 있었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파견 나가거나 다른 곳으로 근무를 간 장병은 이 공간에 없잖아요. 근데 따로 혼자 접속해서 또 할 수 있어서 또 이런 또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운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생도들 대상이었기 때문에 좀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요. 개별로 접속하셨고 모두 다 개인 공간, 각자의 공간에서 수업을 참여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은 정말 다양한 상황이 발생 가능해요. 왜냐하면 개별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터넷 환경에 따라 갑자기 발언을 하다가 끊기기도 하시고 또 이제 그분들이 다 같이 동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언제 접속했다 나갔다 막 이렇게 좀 수업이 흐름이 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이제 잘 그런 것도 고민하시고 또 카메라를 막 차단하거나 그러니까 개인의 자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예 차단하고 뭐 하나 이 코칭에 참여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하셔서 미리 잘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같은 공간에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부대 상황에 맞고 또 실현 가능한 형태를 선택하셔서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업 환경이 분석되셔서 이제 가능하다 하시면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을 선택하는 거예요. 일단 국방부에서 허용한 건 구글 미트랑 웹엑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사실 줌은 보안 이슈 때문에 좀 부대 승인을 받으셔야지 아마 사용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하신 플랫폼의 기능을 좀 더 기능과 사용법을 숙지하시고 능숙하게 다루셔야지 수업에 차질이 없고 흐름이 끊기지 않고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업을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수업 목표 설정과 주제를 선정하실 때는 대면 수업보다는 단일하고 도달하기 쉬운 활동 좀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수업 모형에 따른 내용 및 전략 설계인데요. 아까 이야기해 주신 대면 기본 독서 코칭 수업 모형을 준수하시되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비대면 상황에서 가능한 형태로 하시는 건데요. 일단 독서 코칭이란 자체가 참여자 중심이에요. 저희 강사의 일방적인 강의를 최소화하시고요. 더군다나 비대면 상황에서 일방적인 얘기를 계속 강의가 전달된다면 거의 참여자들이 들어와 있어도 들어와 있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을 전달하시고 집중도를 고려하셔서 아주 효율적으로 시간을 계획하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활동 도서의 유형과 주제 및 목표에 따라 가장 적절한 촉진 도구를 선택하셔서 최소한으로 너무 막 많은 것을 갖다 둔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걸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도 되어 있는데요. 실시간 온라인 독서 코칭 수업 설계 시 고려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입, 도서 이해 및 확장, 내면화, 마무리 이 4단계에 고려해 보실 사항인데요. 첫 번째, 당연히 대면 수업에도 라포 형성이 중요하지만 대면은 그래도 현장에서 눈을 마주치고 이렇기 때문에 라포가 이제 주고받을 수도 있고 이야기가 되지만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과 라포를 형성할까? 또 어떻게 참여 동기를 좀 자극할 수 있을까? 요거를 좀 고민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들이
온라인 환경은 익숙하지만 어쨌든 독서 코칭이라는 실시간 이 장면은 생소하잖아요. 이 수업 환경을 처음에 잘 이렇게 구조화해서 도와주셔야지 이게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안내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도서 이해 및 확장 단계에는 독서 카드미 활동지를 어떤 방식으로, 이거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요. 현장에 뭐 보내든지 이렇게 현장으로 할 수 있는 방식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촉진적 참여 활동을 위해 구조를 형성하고 안정감과 현장감을 부여할 것인지, 또 세 번째, 효과적으로 내용 및 주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온라인 독서 코칭 도구를 선택할 것인지 이것도 고민하시면 됩니다. 내면화 활동의 경우에도 어떤 게 가장 적합할까, 어떤 것이 좋을까, 이것도 고민해 보시고요. 또 이 활동을 어떻게 발표하게 할 건지 이것도 고민해 보실 수 있겠죠. 발표하고 피드백은 어떻게 줄 것인지, 또 상호작용, 장병들끼리 상호작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방법으로는 이제 장병들과 피드백 주고받고 수업을 마무리할 것인지, 또 학습을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고 어떻게 또 다음 차시를 도와줄 건지도 이제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토론, 토의 활동이 충분히 가능하고 피드백도 가능해요. 대면처럼 아주 세밀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지루해지지 않도록 좀 학습을 전체 활동을 한번 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 뭐 소그룹, 그다음 뭐 개인 활동 이렇게 좀 적절하게 전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또 아무래도 장시간 화면을 응시하면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요. 이런 대면 수업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좀 휴식 시간을 짧게 가지신다든지, 또는 화면을 벗어나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해 보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무슨 모둠으로 활동할 것을 제시해주고 20분 동안, 뭐 10분 동안 뭐 활동하시고 다시 접속해서 이거를 어떻게 발표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셔서 약간 화면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이제 수업 자료를 개발하시면 됩니다. 강의 내용 및 화면 구성은 화면 공유를 기능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가독성 있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장병들이 혹시 휴대폰으로만 보게 되는 때를 고려하셔서 너무 빽빽하게 막 텍스트 작게 되거나 이렇지 않도록 그 점도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업 자료 및 활동지를 준비합니다. 먼저 뭐 현장에서 필요한 활동 키트나 뭐 이런 거를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제공 가능한 형태도 있겠죠. 이런 거를 따로따로 분류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뭔가 디지털 활동지나 이렇게 제작을 하셨을 때는 이걸 수업 전중 언제 내가 필요한지를 보시고 그때만큼 시점에 따라 링크를 좀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단계별 상호작용 방법 및 온라인 독서 코칭 도구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온라인 독서 코칭 도구도 준비하시고요. 수업 진행할 때 바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수업에 이렇게 하이퍼링크로 연결을 하신다거나 채팅창에 안내할 링크를 미리 정리하셔서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바로바로 이렇게 넣어주셔야지 이게 되게 굉장히 지연되면 수업이 좀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준비를 충분히 해주시면 되고요. 이 독서 코칭 수업 단계별 온라인 도구 및 활용 예시는 101쪽에 보면 뭐 도입 내용이 이렇게 단계별에 맞춰서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걸 예시를 넣어드린 게 작년부터 이어져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수업을 이제 운영하시는데요. 운영하실 때는 먼저 화상회의 플랫폼 참가 링크를 안내를 이제 먼저 합니다. 일정이 이제 확정되었으면 일정을 등록하시고요. 참가 링크를 생성하십니다. 그래서 참여 장병들에게 사전 작업, 예를 들어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해야 되거나 뭐 계정을 어떻게 설정하고 접속 방법 등에 대해서 처음에는 상세하게 좀 안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접속 링크와 공지 사항을 뭐 담당관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오픈 채팅방이나 뭐 이런 걸 구성하셔서 좀 전달을 미리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활동지 및 수업 자료 전달입니다. 현장에서 아까 필요한 물품들이 혹시 있다면 미리 부대로 발송을 하셔야겠죠. 수업
당일에 늦지 않게 미리 하시고 담당관에게 확인하셔서 잘 받으셨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읽기 도움 자료나 또 수업 전에 작성해야 하는 뭐 활동지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미리 링크를 전달하셔서 작성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접속 환경 설정입니다. 이게 온라인 접속 환경이 원활하지 않으면 수업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는 미리 셀프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주변 소음도 제거하시고 또 화면에 비추게 될 나의 모습도 환경도 정리하시고 정돈된 화면 속에 배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십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접속 환경, 인터넷 연결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적절하게 다 호환되고 뜨는지, 뭐 소리가 잘 송출되는지, 마이크, 카메라 작동 이런 부분 세심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뭐 듀얼 모니터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저는 수업할 때 또 다른 기기를 항상 켜요. 만약 PC로 제가 진행을 한다면 스마트폰 하나는 공유 화면이 잘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이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세팅해서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진짜로 수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아까 그 기본 대면 독서 코칭 모형에 준해서 수업 단계에 따라서 촉진적 참여 활동과 피드백을 제공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대면과는 또 다르게 비대면일 때 조금 더 고려해야 되는 사항을 안내 드리며, 먼저 도입 시에는 좀 첫 차 시에는 화상회의 플랫폼 기능을 이해하고 좀 숙지하는 시간을 간단하게 갖는 게 필요하겠죠. 장면들도 처음이니까. 그래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도 준수할 사항이나 에티켓들을 좀 같이 설정하시거나 안내를 하는 게 좀 이 수업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또 주체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수업 중 상호작용일 때는요. 예를 들어 뭐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계속 채팅창에만 남겨주세요. 이렇게 방식으로 소통을 진행해 보세요. 굉장히 지루해지고 이게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팅창 활용하거나 뭐 발표를 직접 호명해서 의견을 직접 말해보도록 할 수도 있고, 또 피드백 아이콘을 활용하거나 투표 등 여러 방법으로 좀 다양하게 소통을 하시고요. 그래서 역동성을 더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전혀 장병들의 모습을 볼 수 없이 개별 기기로 접속했을 때는요. 제가 장병들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잖아요. 그때는 장병들의 이름을 호명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휘 집중을 계속 유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셔야겠죠. 또 질문을 하시고 답이 없네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좀 충분히 탐색 시간도 좀 제공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요렇고 작은 그런 장병들의 반응도 놓치지 않고 호응해 줘야지 수업에 좀 이탈하지 않고 참 장병들이 수업을 좀 실제감 있게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이제 수업 중 활동도요. 이제 대면 수업보다는 아무래도 활동할 때 시간이 좀 더 소요돼요. 이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좀 차시별로 2개 정도 이렇게 좀 제한해서 해주시고, 제시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가이드와 명확하게 좀 시간 테이블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연되거나 그러면 이거를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 차씩 좀 다른 방식으로 활동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뭐 계속 똑같은 소그룹 토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활동을 안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장병들의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본인들이 직접 활발한 그런 상호작용에 참여했을 시간이에요. 그래서 협업, 뭐 짝활동, 소그룹 활동 이런 걸 적절히 안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업을 다 하셨으면 수업을 정리하고 이제 방향을 재설정합니다. 이제 마무리하실 때는 이제 실시간 혹시 온라인 독서 코칭 수업 상황에서 경험한 문제 상황이 혹시 있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같이 체크해 주셔서 다음 차시에 좀 방향을 다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요. 수업 후에는 담당자가 간단하게 피드백을 주고받아서 기술적인 문제로서 혹시 우리가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더 나은 수업이 되겠죠. 또 수업 후 독서 활동 및 다음 차시 지원은 뭐 이제 예를 들어 밴드나 오픈 채팅방 뭐 이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읽기 활동을 독려하고, 또 다음 차시 도서는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이런 것도 가이드 해주시면 장병들이 다음 차시까지 잘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온라인 독서 코치 수업은 마무리할 수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동영상 독서 코칭 수업입니다. 이거는 녹화된 강의 영상을 온라인에 이제 매체에 등록하면 그것을 참여 장병들이 영상을 보며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인데, 웬만하면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선택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직접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그런 독서 코칭으로서 역할이 좀 부재해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런 지금 안내해드리는 방향을 좀 고려하셔서 그런 소통이나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영상 독서 코칭 수업 진행 절차도 5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 환경 분석입니다. 이제 아마 수업을 이제 참여하게 되는 방식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장병들이 자율적으로 그냥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접속해서 보는 방법. 두 번째는 담당관 통제 아래 정해진 시간에 집단으로 모여서 함께 시청하는 방법. 그래서 담당관과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수업 환경 설정하시고요. 동영상 독서 코칭 수업 환경 체크리스트도 제가 104쪽에 체크리스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정된 교육 시간과 장소가 있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부대 내 집합으로 가능한지, 대형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지, 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장병들이 만약에 개별적으로 영상을 시청하게 되는 경우라면 시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 유무도 체크해 주시고요. 개별적인 영상 시청 후에 또 후속이나 집단 활동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체크해 주시고요. 교육 시간 외 휴대폰을 통한 독서 활동 참여 이런 것도 가능할지, 직접 또 장병들과 소통 가능할지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분석되시면 동영상 업로드 방식과 매체를 선택합니다.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웹사이트나 SNS 등 업로드할 매체를 선택하시고 업로드 방식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업 목표 설정과 주제 선정인데요. 아무래도 강사의 일방적인 그런 일방향인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한된 특성을 고려하셔서 그럼에도 정확하고 내용과 주제 이해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또 장점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 또 참여 장반 개개인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교육을 통해서 개인 내면화 활동이나 그런 그룹 활동이 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능하게 목표와 주제를 선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업 모형에 따른 이제 내용 및 전략을 설계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대면일 때 120분 수업으로 진행되잖아요. 이때는 이제 60분의 녹화 동영상을 제공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절대 축소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대면 코칭 수업에서 실시간에서는 실제로 주고받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그룹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되었기 때문에 60분을 제공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어떻게 그 안에 넣거나 그 이후에 이어지게 할지를 고민해 주셔야 되고, 영상 시청 도중에도 잠시 멈추고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독서 코칭 수업 설계 시 고려할 사항도 이제 매뉴얼북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도입 부분 의 경우는 이제 참여 동기가 다른 앞에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이 이런 자발적인 참여나 이런 성실성이 없으면 전혀 이제 수업을 사실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그걸 자극해 줄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셔야 하고요. 또 어떤 방법으로 내가 혼자 이게 수업을 진행해서 전송하는 거지만 실제감을 생성할 수 있을지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서 EME 학장의 경우는 독서 카드미 활동지 방식 어떻게 제공할지 이거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수업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서 표현해 줄지도 고민해 보시는 게 좋고요. 사전에 이제 장병들이 질문이나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셔서 그것을 내가 수업에 어떻게 표현하고 발언해 주실지 이것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업이 좀 지루해지지 않도록 좀 다양한 설명 기법이나 화면 구성을 하셔야겠죠. 또 강사의 일방적인 강의 내용에 장병들을 어떻게 몰입시키고 좀 집중도 높일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내면화도 또 생각할 좀 다양한 질문들을 제시해서 장병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고 개인 내면화 활동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고민해 보시고요. 영상 시청 후에 토론이나 그룹 개인 활동을 연계할 방법이나 장병들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연계할지 그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도 이제
마무리의 경우에는 수업 후 장병들의 수업 시청 여부 및 수업 반응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또 장병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피드백을 마지막 주고 다음 차시 도서 읽기를 지원해 주실까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민하시고 이제 수업이 설계되셨으면 수업 자료를 이제 개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업 자료 구성은요, 이미지와 영상, 텍스트 이런 걸 조화롭게 넣으셔서 수업 자료를 구성합니다. 수업 단계별로 좀 흥미 있게 좀 잘 넣으셔야겠고 질문도 넣으셔야겠죠. 또 이제 영상을 제공해 주실 때 참여 장병들의 이름을 중간중간 호명한다거나 뭔가 설명을 할 때 예시로 장병들의 이름을 넣어 주신다면 좀 더 내가 이 수업에 받는 대상이구나 또는 실제감을 좀 부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중 이제 많은 또 질문으로 좀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질문이나 내용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영상 녹화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촬영의 경우에는 강사의 모습과 독서 코칭 화면 자료가 동시에 보이도록 이제 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줌 같은 기록하기 기능을 활용하셔도 되고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쇼 녹화 기능을 이용하셔서 PC 화면을 같이 녹화하시면 쉽게 제작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녹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편집을 이제 진행하셔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잘 편집해 주시고요. 또 이제 용량이 너무 크면 어디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완성된 동영상 파일 형식을 변환하고 용량을 줄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이제 운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동영상을 분할 업로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0분을 통째로 올려놓으면 이게 아무래도 좀 시청 집중도를 고려하셔서 2-3개 정도로 분할해서 업로드해 주십니다. 또 하나 유의하셔야 할 점이 유튜브 등의 공개 사이트에 영상을 업로드하실 때 전체 공개가 아니라 일부 해당 링크만 하셔서 그분들만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외부인이 이게 누구나 대상 열린 강좌가 아니라 이 참여 장병들을 위한 독서 코칭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고민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녹아들여서 참여 장병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걸 좀 생각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지 및 독서 코칭 자료 업로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업로드하셔서 이것도 독서 코칭 수업하면서 바로 장병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연계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게 이런 대면 수업은 활동 실제적인 피드백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SNS 등 다양한 좀 채널을 활용하셔서 장병들과 소통하는 창구가 이건 좀 필수적으로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응답 게시판 등 운영하셔서 그런 장병들의 반응도 확인하시고 개별 활동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주고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수업 평가 및 개선입니다. 수업 정리 및 방향을 재설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이나 그룹 활동을 하신 거에 대한 피드백도 주시고요. 질의응답 게시판에 응답해 주시고 댓글 등 이렇게 소통을 꼭 해주셔야 이 수업은 정리가 되는 거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업 후 담당과 간단한 피드백 주고받으셔서 다음 차시 또 수업을 동일하게 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업 후 독서 활동 및 다음 차시 지원은 아까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고민하셔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